우리는 고대 이집트가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메르 왕이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통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는 여러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고 도시들마다 운영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카드의 위대한 왕 사르곤이 이 도시들을 하나의 왕과 법을 가진 단일 국가로 통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오랜 기간 서로 싸우다가 후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내려와 두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정착한 아리아 사람들은 많은 도시들을 건설했고 각각의 도시들은 서로 다른 작은 왕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인도의 왕들은 강력한 하나의 나라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마우리아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우리아 제국은 인도의 북쪽 지방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의 황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는 아소카입니다. 아소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통해 인도 전역의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도시들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며 승리를 만끽하려 했을 때 전쟁에 의한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병사들이 저지른 참혹한 현장에 크게 충격을 받은 아소카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정직과 진실과 자비를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며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앞으로는 폭력을 멈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소카는 자신의 이런 생각을 널리 알리고 각인시키기 위해 돌로 된 기념비와 기둥에 새겨 제국 곳곳에 세워두도록 했고 그 기념비와 기둥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소카, 그는 백성들에게 엄격하고 가혹한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대화를 하려고 했고 백성들에게는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거리에 나무를 심어 행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아픈 사람은 물론 병든 동물을 위해 병원도 지었습니다. 그는 이 옛날에 동물 학대를 막는 법까지 만들었으며 스스로도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서 그 어떤 동물도 그의 밥상에 오르기 위해 희생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소카 왕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싸움을 포기하고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처의 가르침은 대장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책으로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전생에 관한 이야기, 자타카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이야기들은 고대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부처가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선과 인내, 자비, 정직과 우정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토끼라고 하는 이야기는 관대함은 보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수달과 자칼과 원숭이가 마을 근처의 숲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 길이 구불구불하게 길게 나 있었고 이 길을 따라가면 숲의 끝자락에 있는 마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토끼와 수달, 자칼과 원숭이가 저녁을 먹기 위해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은 마을에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이라 마을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토끼가 말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에 동의했고 다음날 아침 수달은 먹이를 사냥하러 강으로 나갔습니다. 때마침 어부가 7마리의 연어를 잡아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축축한 모래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강 하류로 갔습니다. 수달은 냄새를 맡고 모래를 파헤쳤으며 이게 웬 물고기냐며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 집으로 가져가서 먹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자칼은 숲의 반대쪽 마을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오두막집 주위를 킁킁거리며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곧 오두막집 부엌에서 고기 2조각과 우유 단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두막집에는 주인이 없는 모양이라며 이것들을 가져다가 집에 가서 혼자 먹어야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원숭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망고를 따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자기가 딴 망고를 자기 침대 아래 감춰 놓으며 나중에 혼자 다 먹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들판으로 나가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토끼는 사람들은 이 풀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줄 다른 음식을 궁리하다가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차라리 나를 잡아먹으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극히 높은 곳의 사카시는 저 토끼의 말이 사실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토끼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관대하고 헌신적일까요? 그래서 사카시는 사제로 변장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곧 원숭이가 나타났습니다. 원숭아 원숭아, 나는 너무 배가 고프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원숭이는 망고 1-2개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카는 고맙다며 그럼 내일 망고를 가지러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또 길을 걷다가 이번에는 자칼을 만났습니다.
사카는 자칼에게도 먹을 것을 구하자 자칼은 고기 한 덩어리와 우유 한 컵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카는 고맙다며 내일 그것을 가지러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카는 길을 걷다가 이번에는 수달을 만나게 됩니다. 사카가 수달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수달은 물고기 2~3마리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카는 수달에게도 그것을 받으러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카는 토끼를 만나게 됩니다. 사카가 토끼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토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며 배고픈 당신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카는 자신이 불자이기에 먹기 위해 살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토끼는 불만 피우시면 자기가 알아서 불 속으로 뛰어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먹을 수 있게 구워질 테고 자신을 죽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사카는 토끼에게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니? 라고 물으며 금세 불을 피웠습니다. 토끼는 벌벌 떨렸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힘껏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털에 닿았는데도 토끼는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너무 놀라 어떻게 불이 뜨겁지 않냐며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날 먹을 수 없지 않냐고 말합니다. 사카는 이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네가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지 보려고 직접 이곳에 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카는 착하고 관대한 토끼에게 축복하며 부드러운 풀로 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토끼는 세상 떠날 때까지 자신이 베푼 친절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부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로 또 누군가는 그저 재미있는 우화 이야기로 듣겠지만 마우리아 제국도 아소카 왕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